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엘버트 허버드는 살면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봐 계속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괴테 역시 실수는 인간적인 것이다. 어느 것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실수가 삶의 필연적인 부분이며 오히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두려워하지만 완벽한 사람보다는 결점이 있는 사람에게 더 큰 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타인에게 열등감이나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엘리엇 에런스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작은 실수를 할 때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심리학에서는 실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실수는 성장의 일부이며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것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다. 인간은 익숙한 것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변화는 종종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이며 이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자신에게 큰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한 직장에서만 근무한 사람이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이나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안정된 환경에 머무르기를 원하지만 결국에는 더 큰 성장이나 발전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또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의 창의성을 억제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배움과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의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 관계에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두려움은 결국 개인을 고립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다. 변화는 불확실성을 동반할 수 있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려는 노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압박감.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거나 본래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실수가 될 수 있다. 부모나 사회가 기대하는 직업이나 삶의 방식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진정한 열정이나 관심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접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경로를 선택하지만 결국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삶은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는 건강이나 정신적 안정에도 해로울 수 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과도한 자기 표현. 과도한 자기 표현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서 큰 실수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지나치게 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직장 내에서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과도한 자기 표현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겠다는 생각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쉬우므로 자신을 표현할 때는 성실하고 안정적인 사람으로 보이도록 행동해야 한다. 단, 이미 저지른 실수를 돌이킬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감정 표현을 절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가능한 한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비언어적인 표현인 몸짓, 표정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거나 차분한 어조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도와준다. 네 번째, 교만한 태도. 교만한 태도는 대인관계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수 중 하나이다. 특히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위치를 과신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고압적으로 대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기 쉽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회사에서 팀 리더로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과신하여 팀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곧 팀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팀원들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이는 곧 업무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리더는 팀원들과의 신뢰를 잃게 되어 장기적으로 팀 내에서의 리더십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교만한 태도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들며 결국에는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심지어는 절교에 이르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구설수에 오르기 십상이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교만함을 피하고 항상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겸손한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더욱 신뢰하고 따르게 만들며 이는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위치나 능력을 과신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다섯 번째, 무분별한 카드 사용. 신용카드는 매우 편리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로 인한 채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신용카드가 통용되면서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로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큰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매달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게 되면 이는 곧 빚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신용카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에는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더 큰 금융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항상 자신의 수입 내에서 지출을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예산을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신용카드 사용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미 신용카드 채무가 있는 경우 가능한 빨리 이를 상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마음을 열고 재정 상담을 받아 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좋다. 또한 신용카드의 사용을 줄이고 현금이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지출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신용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재정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채무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재정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6번째, 지나친 욕심이다. 욕심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로 더 많은 것을 원하고자 하는 욕구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망각하게 하며 때로는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하고 만족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승진이나 더 높은 연봉을 얻기 위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이는 곧 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 경쟁심으로 동료나 친구와의 관계를 해치는 경우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물질적인 욕심은 사람을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이끌 수 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거나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지나친 욕심이 가정도 파탄시키고 내가 스스로를 갉아먹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적절히 조절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목표를 설정할 때는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7번째, 고치기 어려운 나쁜 습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가진 나쁜 습관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고치기 어려워한다. 이러한 습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수 있다.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항상 일을 미루게 되고 결국에는 중요한 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직장에서의 성과를 떨어뜨리고 자신에게도 스트레스이지만 인정받기도 어렵다. 그만큼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건강에 해로운 습관,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도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습관들은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해로운 습관을 점검하고 이를 바꾸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해 오늘은 팔굽혀펴기 10개부터 시작해서 내일은 팔굽혀펴기 11개 하자. 매일 조금씩 운동을 하거나 금연을 시작하는 등의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8번째, 쉽게 사람을 믿는 것. 충분히 알지 못한 사람에게 너무 빨리 마음을 열거나 신뢰를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며 상대방을 잘 파악하기 전까지는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동료에게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공유하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너무 일찍 나누는 경우 이러한 상황은 종종 불필요한 갈등이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이 잘 파악하지도 못한 동료나 상사에게 진심으로 대하면서 많은 말을 했다가 경망스럽다거나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평을 듣는 사람들이 많다.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 알게 된 사람에게 너무 빨리 마음을 여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쉽게 이용하도록 만들 수 있다. 오랜 기간 사귀거나 접하지 않은 사람은 무작정 믿지 말고 진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삼가야 한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신중함을 유지하고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서히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신뢰를 주기 전에 상대방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관계에서의 실수를 줄이고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닌 성장의 기회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길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개선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교훈은 바로 그 과정에서 얻어집니다. 여러분의 여정 속에서 실수를 지혜로 바꾸어 나가기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가 솔솔 일어나는 지혜솔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